우리 부부 둘 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68만 원 나오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만약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단독 가구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4만 2,510원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둘 다 받으면 68만 5,02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4만 8천 원입니다. 68만 5,020원이 아닙니다. 한 달에 13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왜 우리 부부는 68만 원이 안 나오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담당자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미 받으신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계셨다면 다른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부 감액 말고도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당연히 34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왜 27만 원밖에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본인 혼자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걸 모르시고 나는 혼자 신청하니까 단독 가구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선정 기준액이 달라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수급의 진짜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왜 20% 감액이 되는지, 부부가구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들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나중에 왜 이 금액밖에 안 나오지? 하는 상황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황금알 정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돈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걸 부부감액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4만 2,510원 곱하기 2, 그러니까 68만 5,020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빠집니다. 34만 2,510원에서 20%를 빼면 27만 4,008원입니다. 부부 두 분이 각각 27만 4,008원씩 합쳐서 54만 8천원이 최대입니다. 68만 5,020원이 아니라 54만 8천원입니다. 그 차이가 13만 7,020원입니다. 한 달에 13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이런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분은 집세, 공과금, 식비를 혼자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면 집세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 난방비도 따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는 단독 가구 2명을 합친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본 겁니다. 이 논리 때문에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를 깎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20% 감액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감액 안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순간 부부가구로 판정이 되고 20% 감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명은 포기하고 한 명만 단독 가구로 받으면 34만 2,510원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본인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본인 한 분만 신청하셔도 배우자가 계시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을 기준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신청하셨는데 배우자분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을 넘어서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하셨다가 나중에 왜 탈락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두 번째,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54만 8천 원입니다. 68만 5,020원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4가지를 모르시면 기초연금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 감액 말고도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들이 더 있습니다. 특히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왜 이 금액이지? 하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알려드립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받더라도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2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 임대소득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전부 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기준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또 빼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에 2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먼저 뺍니다. 8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88만 원의 30%인 26만 4천 원을 빼면 61만 6천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인정액에는 61만 6천 원만 잡힌다는 뜻입니다. 이 공제를 모르시면 나는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가구 최대 금액은 월 54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1인당 27만 4천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모든 분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감액이 있고 그 외에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감액 기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숫자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 34만 2,510원에서
20%를 빼면 27만 4천 원입니다. 부부 두 분이 각각 27만 4천 원씩 합쳐서 54만 8천 원이 최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초연금에는 최저지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감액이 많이 되어도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저지급액은 월 34,250원입니다. 부부가구 합산 최저지급액은 월 68,500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셨는데 감액이 많이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청 가능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65세 생일 당일부터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61년 4월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은 2026년 4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2026년 4월분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4월분부터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65세가 지나고 한참 후에 신청하시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65세가 되셨는데 깜빡하시고 7월에 신청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분은 못 받으시고 7월분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석 달치 기초연금을 그냥 놓치시는 겁니다. 34만 2,510원 곱하기 3개월이면 102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시면 이 돈을 그냥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숫자 기억하세요.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기준 연금액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4만 8천 원.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최저 지급액 단독가구 월 34,250원, 부부가구 합산 월 68,500원.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이 숫자들을 기억해 두시면 기초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이 숫자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알고 계셔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손해보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되면 알아서 입금되겠지. 국가에서 다 챙겨주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시면 아무리 자격이 되셔도 한 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5세가 되셨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66세가 되어도 안 나옵니다. 67세가 되어도 안 나옵니다. 신청을 하셔야만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늦게 신청하시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이 안 됩니다. 65세 때 받으셨어야 할 돈을 67세에 신청하신다고 해서 2년치를 한꺼번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67세에 신청하시면 67세 신청하신 달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2년치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65세가 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65세 되면 신청해야 한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보내드리기는 합니다.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시거나 스팸인 줄 알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것도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집값이 몇 억인데 무슨 기초연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전체가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빼줍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빼줍니다.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3억 6,5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약 121만 원 정도가 소득 인정액에 들어갑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228만 원입니다. 재산에서 환산된 금액이 121만 원이면 다른 소득이 10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셔도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은 다릅니다. 시세가 10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은 6억에서 7억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만 보시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거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받아도 되지.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신 겁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셔야 받으실 수 있고 납부하신 금액과 기간에 따라 받으시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 분배급여 금액이 25만 6,88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감액이지 아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오해 기억하세요. 첫 번째,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거다?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풀고 계시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왜 기초연금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철원 씨는 1959년 3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2024년 3월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철원 씨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모르셨습니다. 주변에서 65세 되면 연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연금 이야기인 줄 아셨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낸 게 얼마 안 되니까 별로 안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걸 모르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2024년 9월에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나는 기초연금 34만 원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2024년 9월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니 충분히 대상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2024년 3월에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2024년 2월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2월에 신청하셨으면 3월분부터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신 건 9월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9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이 6개월 치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이었습니다. 33만 4,810원 곱하기 6개월이면 200만 8,860원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놓치신 겁니다. 박철원 씨가 신청을 늦게 하셨다고 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전 기간은 아무리 자격이 되셨어도 소급이 안 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철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진작 알았으면 200만 원을 더 받았을 텐데 아무도 안 알려줘서 몰랐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이랑 같은 건 줄 아셔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아셔서 기다리시다가 늦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시면 놓치신 기간만큼 돈을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65세가 가까우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생일 1개월 전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65세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드리세요. 기초연금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200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신청 시점을 놓치면 소급이 안 됩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 시점을 놓친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최영환 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씨는 1958년생이시고 2023년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65세 되면 기초연금 신청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영환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70만 원이나 받잖아.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둘 다 연금인데 둘 다 주겠어? 그래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아들이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관련 글을 보셨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영환 씨는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다는 결과였습니다. 최영환 씨는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재산도 지방에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으로 확인해 보니
선정 기준액 이하셨습니다.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65세가 되셨는데 2024년까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겁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가 약 50만 2천 원입니다. 70만 원은 이 금액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어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지만 최소한 부가연금액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약 16만 7천 원입니다. 만약 바로 신청하셨다면 매달 약 16만 20만 원 정도는 받으셨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급여 계산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16만 원 이상은 받으셨을 겁니다. 1년이면 12개월입니다. 16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192만 원입니다. 2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40만 원입니다. 이분은 최소 19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 정도를 그냥 놓치신 겁니다. 영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줄 알았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이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니까 기초연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지 아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일단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51만 3,760원 이하면 연계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계신 분들, 나는 국민연금이 적으니까 그냥 이것만 받아야지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까지 합치시면 노후 소득이 훨씬 늘어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뭘 준비해야 하지? 어디 가서 신청하지? 이제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헤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www.bokjiro.go.kr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을 하시려면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월 얼마인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월 얼마 받으시는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집이 있으시면 공시지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보증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면 차량 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시면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있으시면 부채 금액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부부가구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본인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배우자가 계시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로 선택하시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신청하시면 공적 자료를 통해 다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조금 애매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의 계산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A급여액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할 때 A급여라는 게 사용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주소는 www.nps.or.kr입니다. 로그인하신 후에 예상연금 메뉴에서 A급여액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5만 6,88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해 보시면 감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만 3,760원 이하시거나 A급여액이 25만 6,880원 이하시면 연계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세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realtypric.kr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세와 공시가격은 다릅니다. 시세가 10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은 6억에서 7억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만 보시고 나는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 소득과 재산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가구 기준 기억하시죠?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앉으셔서 서로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소득인 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하실 때 헤매지 않으십니다. 필수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인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통장입니다.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정보등재 공동의서입니다. 이건 본인 것과 배우자 것 둘 다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재 공동의서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 서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이것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청 장소와 방법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에 거주하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초연금 신청의 실행 단계입니다. 신청 실행 6단계입니다. 첫 번째,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65세가 되시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다가오시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내 생일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하기라고 적어두시면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모의 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앞서 안내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시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재 공동의서를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재 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하세요. 네 번째, 신청 장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하세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결과를 기다리세요. 신청하시면 소득재산조사가 진행됩니다.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여섯 번째, 탈락 시 수급희망이력 관리에 신청하세요. 만약 탈락하셨다면 수급희망이력 관리제에 신청해 두세요. 이걸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선정 기준액이 올라서 대상이 되셨을 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 기준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해 탈락하셨어도 내년에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이력 관리에 신청해 두시면 5년간 관리가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5가지.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으면 다른 제도들도 함께 물어보세요.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시면 시간도 아끼시고 놓치시는 혜택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과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도 되시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해 드립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이 되시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낮으시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상담집을 갖고 계시고 그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시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을 때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상담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번호는 1688-8114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미리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월 30시간 정도 일하시면서 월 27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지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급희망이력 관리제 신청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탈락하신 분들은 수급희망이력 관리제에 신청해 두세요. 이걸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대상이 되셨을 때 정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선정 기준액이 올랐는데 이제 대상이 되십니다.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기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1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28만 원으로 올라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 중에서 올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급희망이력 관리에 신청해 두시면 이런 경우에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해두시면 본인이 직접 다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수급희망이력 관리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이력 관리도 함께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있으시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시설 이용,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시면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번호는 1577-1000입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기억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택연금 상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수급희망이력 관리제 신청,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 5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가셨을 때 이것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과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54만 8천 원입니다. 68만 5,020원이 아닙니다. 한 달에 13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시면 왜 이 금액밖에 안 나오지?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계시면 무조건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본인 한 분만 신청하셔도 배우자가 계시면 부부가구로 판정됩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나는 혼자 신청하니까 단독 가구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셨어도 신청을 안 하시면 한 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늦게 신청하시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이 안 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시면 놓치신 기간만큼 돈을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시면 한 달치를 못 받으십니다. 두 달 늦게 신청하시면 두 달치를 못 받으십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입니다. 한 달 늦으시면 34만 원을 놓치시는 겁니다. 석 달 늦으시면 102만 원을 놓치시는 겁니다. 1년 늦으시면 410만 원이 넘는 돈을 놓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시면 더 큰 손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받으실 수 있는 돈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일 두 가지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복지로 모의 계산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모의 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세요. 대상이 되시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시가격 조회해 보세요. www.realtypric.kr에 접속하세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세만 보시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해보시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기억할 두 가지 원칙. 자동으로 나오는 건 없다. 신청해야 나온다. 기초연금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보장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면 알아서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확인해보자.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좀 있으셔도 공제가 되어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지 마세요. 일단 모의 계산해보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65세 가까이 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200만 원, 400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초연금 받는데 자녀 소득 영향이 궁금하시면 1번, 이라면 기초연금 못 받는지가 궁금하시면 2번을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돈이 되는 정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알 정보였습니다.